우리는 흔히 똑똑한 사람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명석한 두뇌, 풍부한 경험, 오랜 사회생활 속에서 쌓아온 안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속임수도 피해 갈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더 정교한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자신이 사람을 잘 본다고 자부하는 순간 바로 그 자부심이 가장 큰 약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명석한 교수,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조차 교묘한 사기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는 우리의 빈틈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칭찬에 약하고 신뢰를 주고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믿는 순간 사실은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따뜻한 인간관계의 핵심이지만 그 신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친절한 말과 다정한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신뢰를 쌓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가장 약한 지점을 노려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친절했고, 나를 이해해 주었고, 심지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나의 시간과 돈,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신뢰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은 쉽게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 교묘한 속임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인간이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냉철한 사람이라도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이 우리가 속임수에 취약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능숙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방심하는지, 어떤 말에 흔들리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자극하면 쉽게 무너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지도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천천히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친구처럼 다가오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며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겨냥하며 다가오죠. 그렇다면 이런 속임수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이 속지 않을 거라는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임수에 당연히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호의를 베풀더라도 그것이 관계의 균형을 해치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직감이 말하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지만 많은 경우 설마 그럴 리가 하며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늦은 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순수한 호의만큼이나 계산된 호의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뢰를 주기 전에 그 신뢰가 어떤 의도로 형성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신뢰는 소중한 가치지만 그 신뢰를 함부로 내주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의 신뢰를 얻고 결국 우리를 속이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전략을 사용할까요? 이제부터 그 치밀한 속임수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속임수를 당할 때까지는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럴듯하고 심지어 따뜻하기까지 하니까요.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적인 허점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척 다양하고 교묘합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이고 또 하나는 동정심입니다. 칭찬을 통해 우리의 자존심을 부풀리고 동정심을 이용해 우리의 마음을 흔들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모임에 오시면 정말 큰 영광이에요. 정말 지적인 분이라 대화가 너무 즐겁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호감이 신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였던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신뢰를 구축하는 도구가 됩니다. 칭찬을 받은 우리는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마음을 연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신뢰를 완전히 얻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어느 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선생님 같은 분만 아실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혹은 사실 정말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급하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상대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의심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의심하고 거리를 두었더라면 간단한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정적으로 엮여 있는 상태라면 거절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특별한 기회가 나에게만 주어질까요? 왜 나만 알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왜 평소 친절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도움을 요청할까요? 신뢰는 시간이 쌓여야 하는 것이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순간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속이는 사람들은 그 순간을 노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속임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즉흥적인 결정을 피해야 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기회나 갑작스러운 부탁에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혹은 가족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칭찬과 동정심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신뢰를 얻기 위한 전략인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우리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누구나 감정적으로 취약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외로움이든 인정받고 싶은 욕구이든 경제적인 불안이든 속이는 사람들은 바로 그 틈을 노립니다. 그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며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모임에 오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교수님이 계시면 우리 단체가 한층 더 빛날 겁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칭찬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하나의 책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의존성 심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제 하신 말씀 정말 감명 깊었어요. 매일같이 연락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관계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관계가 특별한 인연처럼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감정일 뿐이지만 이미 마음을 연 상태에서는 그 감정을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선생님께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정말 극비 사항이라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은 우리에게 특별한 신뢰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우리는 스스로 묻게 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는 이미 손해를 본 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약해지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쉽게 설득당하는가? 둘째,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한 호의인지 의도된 접근인지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나는 특별하다는 착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특별하다고 말하지만 진실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속임수의 핵심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속임수는 낯선 사람만의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장 아프게 만드는 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오는 배신입니다. 친구, 가족,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조차 우리의 약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가오는 방식은 더욱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왜 가까운 사람이 더 위험할까요? 첫째,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쉽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신뢰가 생깁니다. 설마 저 사람이 나를 해치겠어라는 생각이 방어 본능을 약화시킵니다. 둘째, 정서적 유대감이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오랜 관계일수록 그동안 쌓아온 감정이 많기 때문에 냉정하게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를 지켜봐 온 만큼 우리가 가장 약한 순간이 언제인지 어떤 말에 흔들리는지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에 쉽게 마음을 엽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 우리 사이에 이런 것도 못 믿어. 내가 언제 너한테 패 끼친 적 있어. 이처럼 정서적 협박과 죄책감을 활용하는 말들은 우리의 방어력을 무너뜨립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신뢰를 무기 삼아 우리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가 자주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균형 잡힌 주고받음 속에서 유지됩니다. 둘째, 내가 부담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진다면 신호를 감지해야 합니다. 편한 관계는 오히려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거절했을 때 상대의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반응이 나오지만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너무하네. 이럴 줄 몰랐어라며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관계가 깊을수록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속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이용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관계를 원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를 소모시키고 결국 이용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준은 이 관계가 일방적인가, 상호적인가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들은 오직 받을 생각만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요구가 커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거절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거절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들은 넌 너무 냉정하다. 우리가 이런 사이였어 같은 말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 기준은 상대방의 태도가 일관적인가입니다. 진짜 친구는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합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들은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집니다. 필요할 때는 극진하게 대하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태도가 돌변하죠. 이런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칭찬과 조언의 균형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칭찬도 있지만 때로는 솔직한 조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들은 필요할 때만 우리를 지켜세우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멀어집니다. 진정한 관계라면 우리가 힘들 때도 곁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기준은 이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스스로를 존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계속해서 피곤하고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관계를 맺을 때는 단순히 상대가 친절한지를 볼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나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지키기 위해 가짜 친구와 거리를 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속이는 사람들의 전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뢰를 얻기 위해 칭찬과 동정심을 이용하고 우리의 약점을 파악해 공략하며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구별하는 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즉흥적인 결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지금 결정해야만 해요. 내일이면 늦어요. 이건 오직 선생님만을 위한 기회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라면 충분한 고민과 검토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천천히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거절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절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관계라면 우리가 거절했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불쌍한 사연을 이야기하며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우리 사이에 이럴 수 있어 라고 죄책감을 심어주죠. 하지만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봐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나에게만 이런 부탁을 하는가? 이 관계는 서로에게 이로운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감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혼자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믿을 만한 친구에게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라는 말이 나오면 한 번 더 신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원칙은 신뢰를 쉽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신뢰를 이용하려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깊은 속내를 털어놓거나 관계가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중요한 결정을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뢰는 시간과 경험을 통해 차곡차곡 쌓여야 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쉽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속임수의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그들은 친절과 관심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우리의 신뢰를 이용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고 그들의 전략에 대처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남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단단히 지키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신뢰를 시험하려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가? 이 사람이 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진정한 관계는 우리를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거절을 받아들이며 우리를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가장 먼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으며 직감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해야 합니다. 속이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를 함부로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지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온하고 지혜롭기를 바랍니다.